따라서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당장 양치질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치과의사 정주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치아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양치질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 양치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양치질에 대해서는 TV나 유튜브에서도 참 많이 이미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잘못된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치아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일까요? 분명한 건 단순하게 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치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막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치아 사이에 낀 고춧가루만 빼려고 한다면 잘못된 양치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잘못된 양치질의 사례와 올바른 양치질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때 드라마에 등장한 너무나도 유명했던 분노의 양치질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것처럼 아주 강한 칫솔질만이 우리의 치아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칫솔질은 치아만 뽀독뽀독 아주 세게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칫솔질의 핵심은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를 닦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의 모형을 잘 보시면 아주 미세한 틈과 구멍들이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도 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영상처럼만 양치질을 하게 된다면 이 수많은 틈에는 칫솔이 닿지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당장 양치질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양치질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 칫솔입니다. 여러분은 이 칫솔을 고를 때 어떠한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단순히 가격이 비싼 것? 아니면 집에 부모님이 사다 놓으신 것들? 만약 지금까지 특별한 기준 없이 이 칫솔을 고르셨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사항은 바로 이 칫솔의 머리 크기입니다. 칫솔의 머리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칫솔의 머리가 크다 보면 이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칫솔의 머리가 너무 크게 되면 치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아 크기에 맞는 머리가 작은 칫솔을 골라야 좀 더 꼼꼼하고 깨끗하게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게 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작은 칫솔물을 이용해서 좀 더 꼼꼼하게 닦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약을 잘 골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치약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소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불소는 약화된 치아의 치아 범랑질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충치 유발군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치약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치약에 포함된 불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치약의 뒷면을 보시면 숫자와 함께 ppm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치약의 불소 함량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불소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약의 경우에는 400에서 1450ppm 정도 매우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500ppm 이하의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불소는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가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 치약의 경우 이 불소 함유량을 500ppm 이하로 꼭 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불소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마련인데요. 식약청에서도 이 영구치가 형성되는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 정도의 치약만 사용하고 탕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최소 900에서 1000ppm 정도의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추천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충치나 치석이 잘 생기는 편이라면 불소가 1000ppm 이상 함유인 치약을 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칫솔과 치약을 고르셨다면 이제 닦아야겠죠. 그렇다면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칫솔질을 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제각각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칫솔질을 하시다 보면 아까 영상처럼은 아니지만 매우 세게 닦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닦으시면 깨끗해질 것 같지만 사실 정밀한 칫솔질도 어렵고 또 잇몸도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씹는 면만 이렇게 막 문지르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 잇몸 쪽도 세밀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칫솔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에 마모가 생길 수 있고요. 잇몸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되는 변형 바스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에 넣는 느낌으로 밀착시킨 다음 진동을 주게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 진동을 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진동을 준 이후에는 치아 씹는 면 쪽으로 튕겨주듯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도 쉽지는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45도로 경계 부에 밀착시킨 다음 진동을 주시고 그 다음 위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주시고 위쪽으로. 앞니의 경우에는 세워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동과 튕김, 이 두 개만 있지 않으시면 우리 치아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양치질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고 올바른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방법으로 올바른 양치질 실천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치아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치과의사 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